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헬로티비 뉴스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올 한 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당시 경남의 총선 투표율은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경남 지역의 정치 지형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전체 투표율 67.8%, 중진 의원의 대거 탄생,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두관, 김태호 전 도지사의 귀환. 지난 4.15 총선을 치른 경남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12대 3. 양당 구도 속 민주당은 기존 3석을, 당시 통합당은 12석으로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국회 재입성은 눈에 띕니다. 3선에 성공한 의원은 모두 5명. 김해갑 민홍철, 양산갑의 윤영석, 진주시의 박대출, 밀양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당선인이 주인공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 도전 등 중진으로서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에 가까워진 겁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에도 군소정당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정의당은 경남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 지키기에 나섰지만 범진보 진영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지역 내 입지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민중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모두 후보를 냈지만 단 한 곳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수와 고성도의원 선거까지 두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지난 25일부터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며 의령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4일부터입니다. 애초 의령군수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온 국민의힘 측은 정식 후보 등록이 있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오랫동안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남 조선업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올해 연이은 수주 소식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직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진 않아 지자체들이 고용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인 거제. 올해 카타르와 백척 규모의 LPG 운반선 슬롯 계약 등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만 1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일터가 노동자들로 북적이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지역 경기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앞으로 1년을 내다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선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선협력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 겁니다. 조선협력사를 지원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시 예산 84억 원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사들은 거제시와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실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조선사가 100억 원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하천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1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시와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 협력사 대표가 나서서 한 30명 정도 더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뼈 깎는 노력을 서로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등 4개 도시는 올해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중형 조선소들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HSG 중공업과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HSG 성동조선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유암코 KHI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전망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조선업. 2021년 일감 절벽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올해 경남 지역의 경제 뉴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창원 부동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1년 사이 일부 지역에선 매매와 전세 가격이 크게는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정부가 창원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창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전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번지면서 경남 지역의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창원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경남 전체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경남 도내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건 지난 5월.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됐고 외지인들의 거래가 늘면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면적 115.7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값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갭 투자자들이 내려와서 경남 지역에 그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했고 또 경남도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 있는 지역들은 이 미분양이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두 번이나 발표를 하면서 이 경남 지역 미분양 시장에 조금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현상이.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올해 5월 반짝 감소가 있었을 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지 투자자들은 이 반짝 하락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외지인 경남 주택 매입 비중은 40.3%를 기록했고 이는 2008년 8월 42.9%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 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 전체는 1.71%인데 비해 의창구는 2.75%, 성산구는 4.33%로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분양가를 회복한 의창구 북면과 동읍까지 규제에 묶였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경남도는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올여름 장마철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합천댐이 방류하면서 합천 지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합천구는 미흡했던 댐 관리를 지적하며 환경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합천에 내린 폭우로 지역 곳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지대 마을이 침수되면서 주택이 반파되는가 하면 가축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마을 인근 교량은 완전히 무너져 형체도 남지 않았고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터졌잖아요, 제 방이. 제 방이 터져갖고 거물이 이리 다 덮쳐가 저 축사로 어제 점들고 안 빠지고 밤에 빠졌어, 밤에. 동네 차도 못 나오고 못 들어오고 객기 간 사람도 못 오고 하고 막.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은 물론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합천구는 합천댐의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비 피해를 키웠다며 환경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40%로 유지되던 합천댐의 수위가 지난 7월부터 90%를 넘겼는데 댐 관리단이 높아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고 많이 푸른 게 초당 500톤인데 이번에는 초당 2,700톤까지 풀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물을 경남 부산 지역의 수도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는 정책이었지 않느냐. 지역민들도 환경부를 직접 찾아 수해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삭발식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첫 관문을 겨우 통과한 것일 뿐.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을 두고 정부 측과 합천군이 서로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상액을 확보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합천군의회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댐 방류 피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이기에 이런 수재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8월 합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받은 가구당 지원금은 전체 피해액 700억 원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이어 하세월인 수해 복구 보상 문제로 수재민들의 속은 지금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시가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상반기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직위 승진은 223명, 전보와 파견은 530여 명이며 다자녀 공무원과 환경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자 25명 중 10명이 여성 공무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합니다. 수거 작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되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국민들은 수거 시간 변경과 상관없이 평소대로 저녁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이번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 변경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정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실 의료진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2021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